2026년 4월 7일 오전 8시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집어 놨어. 57조 2천억 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찍은 숫자야. 시장 컨센서스가 40조 2천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17조 원을 더 얹어버렸어. 가장 낙관적이었던 증권사 전망이 50조 원이었는데 그것도 뛰어넘었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어닝 충격이야. 한국 기업이 단일 분기에 50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건 역사상 처음이야.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 하나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오늘 나온 거야.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냐? 수혜주는 어디냐? 이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줄게. 일단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자.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어. 1년 내내 벌었던 금액이야. 그걸 단 1개분기 3달 만에 다 벌었어. 매출은 13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5%가 올랐어.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 20조 1천억 원 대비로도 185%가 증가했어. 2분기 연속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경신이야.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인지 감이 오냐? 증권사 13곳의 컨센서스 평균이 40조 2천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17조 원이 더 나왔어. 이 17조 원이 어디서 나왔냐가 포인트야. 무엇이 이걸 만들었냐? 핵심은 딱 하나야. AI 서버야.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곳곳에 깔리면서 디램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어. 한국은행이 직접 집계한 수치를 보면 올해 2월 디램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09.6% 올랐어. 2배가 아니라 3배가 넘어. 심지어 1월 대비로도 7.8%가 또 올랐어. 11개월 연속 상승이야. 멈출 기미가 없어.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어. 원래 1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비수기야.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죽어드는 시기거든. 매년 1분기엔 실적이 꺾이는 게 공식이었어. 근데 이번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어. AI 데이터 센터가 365일 24시간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비수기가 없어진 시장이 만들어진 거야. 중동 전쟁으로 물류 비용이 오르고 트럼프 고율 관세로 대외 불확실성이 터지는 와중에도 이 숫자가 나왔어. 삼성전자의 실적이 강한 게 아니라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AI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 이번 57.2조 원 실적의 진짜 구조를 알면 깜짝 놀라게 돼. 삼성전자는 지난 2에서 3년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어. AI 붐이 터지면서 엔비디아가 HBM을 공급해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삼성은 수율 문제로 납품을 제때 못했거든. SK하이닉스가 HBM3로 엔비디아를 꽉 잡고 시장 점유율 57에서 62%를 가져가는 동안 삼성은 AI 랠리에서 소외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 실적도 SK하이닉스에 역전당했어. 그런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진짜 주인공은 HBM이 아니야. 범용 디램이야.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램을 만드는 회사야. 연간 300mm 웨이퍼 환산 디램 생산량이 817만 5천 장이야. SK하이닉스의 1.2배고 마이크론의 2.2배야. 공장이 가장 커.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AI 서버용 HBM을 만들기 위해 생산 라인 일부를 HBM 쪽으로 돌렸어. 그러면 범용 디램 공급이 줄어들어. 근데 AI 서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니 범용 디램 가격이 폭등해. 그 가격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야. HBM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동안에도 범용 디램이 오르면 삼성이 가장 많이 버는 구조가 이미 깔려 있었어. 이게 시장이 미처 반영 못했던 숨은 카드야.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 판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메모리야. 범용 디램으로 기반 실적을 쌓으면서 동시에 HBM4 프리미엄 수익까지 더하는 이중 엔진 구조가 2분기부터 본격 가동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자.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영업이익으로 진짜 넘어설 수 있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봐.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를 보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맥쿼리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을 476조 원으로 전망했어. 모건 스탠리는 2026년 245조 원, 2027년 317조 원을 제시했어.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엔비디아의 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316조 원이야.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2027년 전망이랑 1조 원 차이밖에 안 나. 맥쿼리 전망대로라면 삼성이 엔비디아를 160조 원 넘게 이겨버려. 이게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CLSA는 2028년까지 메모리 시장이 만성 공급 부족 상태일 거라고 분석했어. 골드만삭스도 2026년 디램 공급 부족률이 지난 15년간 데이터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명시했어. 새로운 팹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2027년 말은 돼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야. 그 전까지는 삼성이 초호황을 누리는 시간이야.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만 봐도 51조 5천억 원이야.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000% 증가야. 1년 전보다 10배 넘게 버는 거야. 이게 2분기까지 나오면 상반기 합산만 100조 원을 넘어. 연간으로 200조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야.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엔비디아 영업이익 추월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 돼. 두 번째 시나리오야. 실적은 역전하지만 주가 프리미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경우야. 솔직하게 짚어야 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넘어도 시가총액이나 주가 프리미엄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어. 이유가 뭐냐? 엔비디아는 GPU 칩 하나를 파는 게 아니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째로 팔아.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쿠다 위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걸 갈아타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생태계를 묶어서 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대야. 삼성전자는 아무리 디램을 잘 만들어도 그 메모리 위에 뭘 쌓는지가 불분명해. 디램은 결국 부품이야. 파운드리도 아직 숙제야.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TSMC의 주요 고객들을 뺏기고 있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강력한 현금 제조기이지만 엔비디아처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증권사 목표주가 대비 30에서 40%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야. 실적은 나오는데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기를 주저하고 있어.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25만 8천 원이고 한국투자증권은 33만 원까지 제시했어.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는 저평가된 배당주이자 현금 창출 기계로서 분명한 투자 매력이 있어. 다만 엔비디아를 완전히 추월하는 그림은 실적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게 남아있어. 세 번째, 리스크 시나리오야. 공급 과잉이 다시 오는 경우야.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면 호황이 오면 모든 기업이 동시에 증설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같이 공장을 늘리면 결국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점이 와. 2018년 슈퍼사이클 때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59조 원으로 고점을 찍었어. 근데 이듬해에 반토막이 났어.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야. 낙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점이기도 해. 지금은 이게 일어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시각이야. 새 팹이 가동되려면 최소 2에서 3년이 걸리고 그동안 AI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하지만 이 리스크를 무시하면 안 돼. AI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거나 메모리 3사가 동시에 증설을 완료하는 2027에서 2028년에 공급 과잉이 터지면 실적은 급격하게 꺾일 수 있어. 지금의 구조적 호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진짜 관건이야. 지금 최고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줘야 하는 건 시장이야. 자, 수혜주로 넘어가자. 이 판에서 어디서 돈이 되냐는 얘기야. 삼성전자 자체가 첫 번째야. 어닝 서프라이즈 직후 오늘 주가가 3%대 이상 올랐어. 목표주가 컨센서스 25만 8천 원 기준으로 지금도 업사이드가 상당히 남아있어.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주가가 목표 대비 30% 이상 낮다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아. SK 하이닉스는 HBM의 현재 왕이야. HBM3에서 시장 점유율 57에서 62%를 쥐고 있어. 1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30조 원 이상이야. 2분기 컨센서스는 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비 351% 증가야. 삼성이 HBM4로 추격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HBM 시장의 선두는 SK 하이닉스야. 삼성전자가 안정성과 생산 규모의 장기 플레이라면 SK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 모멘텀이야. 장비주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눈여겨봐. 이 회사는 HBM 수율의 핵심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들어. 삼성전자 HBM4 패드 오버레이 장비의 사실상 단독 공급처야. 어제 하루 만에 11.19% 올랐어. HBM이 HBM4에서 HBM5로 고도화될수록 오버레이 정밀도는 더 중요해져. 이 시장을 독점에 가깝게 쥐고 있다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포인트야.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의 핵심 장비 TC 본더에서 글로벌 점유율 71.2%를 가진 회사야.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삼성전자는 TC 본더를 자체 계열사 세메스에서 공급받아서 한미반도체와는 직접 거래가 없어.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야. SK 하이닉스가 HBM4 증산을 올릴수록 한미반도체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야. 오늘 나온 57.2조 원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2분기 컨센서스 51조 5천억 원, 하반기 HBM4 본격 출하. 연간 2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가 됐어. 2027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다는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점점 현실감을 얻고 있어. 하지만 실적 역전이 곧바로 주가 역전이 되는 건 아니야.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해자가 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숙제가 남아있어. 실적이 넘어도 시장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처럼 평가해주는 데까지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해. 디램 가격 3배 폭등, HBM4 세계 최초 양산, 한국 기업 사상 최초 단일 분기 50조 원대.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됐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름값을 하고 있어. 이 흐름이 언제 꺾이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해.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남겨줘. 내가 직접 자료 확인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 읽어줌에서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시장 흐름을 누구보다 쉽게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